한국을 이제 볼까요? 한국을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국과 중국을 이제 봅시다. 미국과 일본을 이제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은 한번 봐보세요. 한국은 일본보다 제가 뭘 했었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제조 고용 비중이 줄어든 나라였잖아요. 예? 일본이 그러니까 한 70년부터 그러니까 한 2022년까지 진행된 거를 우리는 1990년부터 한 20년 만에 딱 해쳐버린 이런 실력이요. 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후진국형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반도체를 보면 딱 보여요.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소위 말해서 고부가 가치 부분이 디자인 부분, 설계 부분이죠. 제조 부분은 TSMC 같은 파운드리가 있고 메모리 분야에 저건 삼성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후 공정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부품이나 소재들을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예? ASML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ARM이라든가. 근데 이 속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요? 한국은 그러니까 제조 부분에서 메모리에 특화한 거잖아요. 예? 선진국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야. 선진국은요. 선진국은 산업을 만들 때 전체 생태계를 머릿속에다 그려놓고선 이걸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일정 부분을 딱 떼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산업 생태계가 변하면은 갑자기 자기도 그러니까 그 줄을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업 생태계가 어디로 변하는지 모르면은 이걸 헤매죠. 삼성이 그래가지고 지금 위기가 생긴 거예요. 산업 생태계의 변화 방향을 캐치를 못한 거죠. 캐치를 못한 거지. TSMC는 캐치하기가 더 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거 디자인하고 설계한 거를 위탁 생산해 주는 게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 예? 가장 고부가 가치인 디자인 설계 부분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AI와 관련된 그러니까는 이게 디자인 설계가 이루어지는 걸 그걸 위탁 생산해 주는 게 TSMC니까 파운드리니까요. TSMC는 빨리 적응할 수 있어 유리하게. 자기네 자체들도 그러니까는 팹리스가 상당히 육성돼 있었지만은, 예? 근데 중국이 이 디자인 부분을 뛰어든 거 아닙니까? 화웨이가. 그래서 죽이려고 트럼프 때 화웨이 그러니까 뭐 부회장인가를 캐나다에 체류하던 부인을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체포시키고 막 그 당시부터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니네가 그러니까 감히 그러니까는 우리 영국이나 미국이 했었던, 예? 그런 산업 경쟁력을 이 산업 경쟁력이요 결국은 패권을 갖는 하나의 결정적인 열쇠거든요.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 산업 경쟁력, 근대 산업 경쟁력. 그 산업 경쟁력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는 거잖아, 돈이요. 그것이 파운드에 달러에 그러니까는 패권을 결정한 거고 그 파운드와 달러의 패권이 군사력의 패권을 결정한 거잖아요. 네? 군사력의 패권을. 그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요 절대 선진국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어때요? 삼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력 양산도 교육도 여기다 맞추니까 여기다 맞추고 앉아있으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혁재 서울대 교수가 이런 얘기 했어요. 반도체 강국에 인재가 없다면서 이렇게 가면서 뭐냐면 이런 비유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해가지고 제가 저기 갔는데 공정 기술은 있지만은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이 있는데 설계를 한 인재가 없다 이거예요. 예?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요리사는 있는데 레시피가 없대. 예? 자기 레시피가 없는 거야. 없는 요리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 남이 레시피를 만들어 줘야지 바지 그대로 하는 우리 그러니까 주부들이 유튜브 보고서는 이렇게 따라서 하듯이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러냐? 이게 산업 생태계가 없고 왜 인력이 없어요? 왜 인력이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줄 세웠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했었어요? 폐쇄형 일자리, 폐쇄형, 소위 지대 추구형, 자격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독점적인 일자리를 갖는 이과는 의대, 이쪽은 법대 이런 변호사 이런 쪽으로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는 제가 계산한 거는 일본이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자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건 이건 정상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왼발이 나갔으면 오른발이 나가야 되고 왼발 오른발이 이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많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자산도 증가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지. 옛날엔 그렇게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소득은 안 증가하는데 자산만 증가를 해가. 한쪽 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속이 불가능한 거잖아. 지속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 대비 자산이 상승하던 기간, 그러니까 90년 이전까지 일본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0대, 80대 연평균 그러니까는 이 많이 올라갈 때, 예? 올라가던 시기에 성장 그 뭡니까? 연평균 뭐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 가지고 이 소득분의 자산에 이게 이제 9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감소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분의 자산의 이 비율이 연평균 0.07배씩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감소를 할 때마다 성장률이 연평균 3.9%씩 감소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 감소가 0.26배 정도씩 감소가 많이 된 거죠. 많은데 성장률은 연평균 2.5%씩만 감소했어.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자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자산이 너무나 거품이 형성됐어. 그럼 자산도 구조조정해야 되고 소득을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구조조정인 게 바로 그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약해지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식이요법으로 안 좋은 음식 먹는 거 좀 줄이고 중단하고 살도 빼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육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살만 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비슷한 겁니다. 경제나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다 비슷해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을 비교해보면 딱 나와요. 미국은 그러니까는 자산의 구조정을 더 과감하게 한 거야. 일본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4배 정도로 그러니까 빠르게 한 거예요. 빠르게 하니까는 성장률 감소가 그러니까는 더 적게 나타난 거야. 반면에 일본은 이걸 못한 거지. 왜 못한 겁니까? 이거 과감하게 했다가 경제가 그냥 주저앉을까봐. 못한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잖아.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 죽으려면 막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예? 이 충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 충격이 무서워서. 이 충격 무섭게 되면요. 어떻게 대신요? 굉장히 장기간 진행되죠. 일본은 27년간 이게 자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반면에 미국은 5년으로 끝납니다. 5년으로 끝나.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사람이 빨리 예? 빨리 이 건강을 찾으려면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자산 구조조정을 가능성이 큰 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 패턴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보다 더 심한 게, 예?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9.3배까지를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9.3배. 소득분의, 일본은 8배가 조금 넘었는데, 우리는 9.3배가 넘었으니까요. 굉장히 우리는 자산 거품이 형성된 거야. 이거를 가지고요, 향후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에 진행될 걸 계산해 보게 되면요, 성장률이 이 자산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일본처럼 느리게 진행되면 될 걸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줄어들어요. 앞으로요. 그러면 0.4%면 5년이면 얼마라는 얘기니까 한 2%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한 5년 이후에 잘못하면은 이 자산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연평균 마이너스 시대가 진입한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20몇 년 동안에요. 25년 동안에. 일본처럼 굉장히 구조조정을 장기간, 그러니까 과감하게 못하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병들은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 일본 경제처럼. 그게 바로 이제 한국 경제의 일본화죠. 일본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일본 아직도 안 망했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실상 망한 거예요. 일본은 시스템이 죽어버렸어. 예? 시스템이 죽어버렸잖아요. 망했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을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새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존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 기존의 집은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격차 구조를 해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혁명. 제가 평상시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왜 그러냐? 식민지형 산업체계하고 압축적으로 탈공업화가 이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됐냐? 한국형 격차 사회를 만들었어요. 일자리 양극화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그게 자영업 과잉 문제이고, 세계 최악의 선진국 중에서 소득과 자산소득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이게 다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됩니까? 획일주의 사회. 예.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업체계를 기준으로 사회 구조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획일주의지. 획일주의. 예? 기준이 하나니까.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악인 거고, 기준에 맞는 사람은 선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계제. 위아래가 있는 거죠. 위아래. 하나의 기준을 하니까 줄 세우지잖아. 그러니까 유계제죠. 제조업이라는 게 유계제가 있는 산업이잖아요. 사장부터 해서 쭉 밑에 계급자가 있는. 예?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없죠. 결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 줄 세우니까는 경쟁이 굉장히 초경쟁이 이루어지죠. 그걸 배틀로얄형 인간이죠. 그리고 한 가지 칼라뿐이 없죠. 모노칼라형 인간.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협업 역량이 없죠. 경쟁에 극단적인 경쟁에 익숙한 사람만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상상력이 없죠. 상상력이 없죠. 하나뿐인 세상을 하나만 바라보고 앉아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선진국형 산업체계를, 산업의 생태계를 전체를 못 보죠. 전체를 못 보지. 그냥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은행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풍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산업체계 진화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산업체계가 지금 그것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산업체계가 지금 지각변동하면서 한 25년 동안 산업체계의 진화가 진행됐어요, 사실은요. 예? 미국에 여러분들 내놓으라는 소위 시총 1조 달러 넘는 기업들 봐보세요. 어떤 기업들입니까? 예? 엔비디아, 애플이니, 그 다음에 구글이니, 그 다음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제조업 아니잖아요. 아마존 이런 제조업 아니잖아요.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인공지능을 간다든가 하여간 이런 산업들이잖아요. 테슬라도 자기 그러니까 제조업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산업체계가 이렇게 지난 20몇 년 동안 진화했는데 4반세기 동안 넘게 진화했는데 우리는 계속 제조업에 안주하면서 예? 준비를 안 하다가 지금 위기다. 정부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상법 개정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무슨 뭐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 예? 그동안에는 왜 기업이 그러니까 상법 개정 안 했는데도 기업들 이렇게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안 나가겠다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자리 생태계를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여준 일자리의 문제는 예? 60대, 65세, 70세 이상 일자리를 안 만들면은 절대적인 취업자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격차 사회와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된 거죠. 갈수록 구조화되지죠. 노동시장도 이중시장, 신용시장도 이중시장. 격차가 다 만들어.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많은 국민들이 미래가 불안하죠.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근시안적인 기업 경영을 하지. 단기 수익 극대화. 예?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면 생태계를 만드는 이러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압축적인 탈공업화가 최악의 일자리 양극화가 자영업자 과잉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가 불안하고 기업은 근시안적으로 기업 경영하니까 다 이게 부동산 건설의 자원이 집중되지는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영업자 문제하게 되면 어떤 분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문제야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가게가 쓸 돈이 없다. 가게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 공화국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미래가 불안하니까 상가 투자,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한 사람들은 임대료 내리기 힘들죠. 임대료 내리게 되면은 건물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예? 수익률에 있어서, 예? 수익률에 있어서 비싸게 샀으니까 자기도 비싸게 임대료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요. 예?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지만이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상가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영업자 더 힘들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 공화국에서 비롯된 거지 뭘 이게. 예? 이게 또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잖아요. 돈들이 다 부동산 건설로 가고 앉았으니까. 이게 산업 경쟁이 약화되니까 수출도 성장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고, 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네? 성장률 둔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거기다가 뭡니까? 지경학적인 파편화 리스크까지 지금 이제 추가된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리스크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한국을 떠나고 싶은 나라, 뭐 이러다가 영화도 나오는, 예?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예요? 당연히요. 산업 체계를 다시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게 사실상 더 이상 거기서 뭘 빨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건 교육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요. 아이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미국 애들은요 생태계를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하면 생태계를 그리면서 창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 외국에서 어떤 업종이 떴다 하게 되면 그거 모방을 하는 식이지. 카카오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저렇게 돼버린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격차 사회가 이게 구조화되는데 이걸 해소를 안 하면요, 이거 해소 안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거 다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예?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지 않으면은 그리고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제자리 찾기 안 하면은 이 문제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교육하면 안 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이제 그동안 살던 낡은 집이 다 이제 완전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야. 이거 외면하고 그냥 임시 방편책으로 하게 해가지고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 이거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육혁명 없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행복할 수 있냐고요?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격차 구조화된 거 방치하고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이건 우리가 힘들더라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새로운 집을 우리 사실 조선이 망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의 눈으로 집을 제대로 만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요. 네? 남이 만든 집을 그러니까 우리는 본따 가지고 임시방편책으로 살아왔던 거거든요. 네? 새 집을 짓지 않으면요 미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미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창업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약장사들이 창업을 하려면요. 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사업 방향을 못 잡아요. 사업 방향의 흐름을 이해를 못 하고요.